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한 주가 아니죠. 사실은 지난주에 좀 일이 있어서 못 올려서 이번 주에 올렸습니다. 사실 그 2주 전에 찍은 거고요. 이제 오늘 다시 또 찍어서 이건 아마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내일 뭐 새벽까지 비가 온다는데 뭐 침수 되는 데 없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뭐 호우주의보까지 서울 쪽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제1부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지키는 타고난 능력, 몸의 자연 방어 체계 그래갖고 이제 나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병의 진정한 치료제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건강은 그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능이 왕성한 상태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뭐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뭐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이 나는 거지 내가 지금 안 아프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는 혈관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라는 5가지 건강 방어 체계가 있어서 건강을 지키고 삶의 일상적인 위험 요인 속에서도 끄덕없이 버틸 수 있다. 뭐 이건 다 이해는 되시는데 이제 혈관신생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바로 떠올라요? 암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죠. 근데 이제 이 저자 말고도 콜린 캠벨 박사님 같은 경우였죠.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암이 신생혈관을 생성하는 걸 억제시켰더니 암이 더 빨리 번지더라라는 내용을 아마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병에 걸려 몸이 안 좋아졌다가 금세 치유되는 것도 이런 방어체계 덕분이다. 이 방어체계가 우리 몸을 어떻게 요새처럼 완벽히 방어하는지를 알면 그 치유 능력을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방어체계는 신체기관, 세포,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로운 작용을 토대로 하며 한 가지 질병이 아닌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공통분모로 작용한다. 이런 5가지 방어체계는 협력해 작용하면서 자궁 속 태아기부터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우리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 5가지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혈관신생, 그 다음에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그 다음에 DNA 보호, 그 다음에 면역이라는 이 5가지. 면역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죠.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모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여러모로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이제 이 5가지 방어 체계 중에 첫 번째 혈관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양들은 건강한 세포들의 세포 분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포의 DNA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형되면서 생긴다. 우리 몸이 세포 분열을 할 때 DNA에서 최대 1만 개의 오류가 날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건 그저 흔한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악성 종양은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위험한 상태까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또 이제 해주는 게 뭐냐면 면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체계는 이런 미세한 악성 종양의 성장에 필요한 혈액과 영양소 공급을 차단해서 종양이 커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이런 방어 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암세포를 굶어 죽이고 악성 종양을 작고 무해한 상태로 억제시키는 식품은 100가지 이상으로 콩, 토마토, 블랙 라즈베리, 석류 등이 있으며 그 중에는 감초, 맥주, 치즈 같은 의외의 식품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치즈 하면 우리는 계속 그 슬라이스 치즈를 생각하는데 그런 치즈 말고 진짜 치즈를 여기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에서 쉽게 편의점이 아니죠.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쉽게 사는 치즈가 아니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아주 고급 치즈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는 혈관신생이라고 불린다. 여기도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혈관 신생은 몸에서 혈관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이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혈관이 산소와 필수 영양소들을 모든 신체 기관에 보내서 생명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혈관을 통제하는 이런 능력이 상실된 경우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약간 다른 입장이죠. 콜린 캠벨 박사님하고는. 콜린 캠벨 박사님이 아니고 콜린 캠벨 박사님 맞을 겁니다. 혈관 신생 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혈관은 적시적소에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진다. 혈관 신생은 이런 식으로 순환계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서 우리 몸을 항상성이라 불리는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건강을 지킨다. 항상성에 대한 얘기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혈관 신생의 작용은 뭐냐는 거죠. 우리 몸을 이렇게 지켜주는 5가지 방어 체계 중에 첫 번째인데, 그러면 신생혈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38페이지에 나오는데,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이런 모세혈관은 몸속에 약 190개가 있다. 모세혈관은 세포로 전달되는 혈액수송 체계의 최종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세포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혈관의 말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몸의 모든 세포들은 모세혈관에서 사실상 200 마이크로미터 반경 내에 있다. 이 정도면 사람 머리카락 두께만큼도 안 되는 대단히 가까운 거리이다. 모세혈관의 분포도와 분포 양식은 어떤 신체 조직인가와 그 조직에 필요한 혈액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좌우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 세포에 얼마큼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 뭐 근육에는 또 얼마큼 필요한지, 이거에 따라서 이 신생 조직이라고 신생 혈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서 조절해 준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이거 얼마나 이 신체라는 게 교묘한 게 아니고 정밀하고 대단한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대단한 신체가 약에 의존만 해서 되게 됐냐는 생각을 진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혈관을 만들기 시작하고 늦추고 멈추는 능력은 태아기의 발달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건강을 지켜주는 신생혈관 방어 체계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혈관 신생 방어 체계는 인간을 포함해서 순환기관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호한다. 순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혈관계하고 임파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이나 외상 등으로 우리 몸에 깊은 상처가 생기면 그 즉시 상처 부위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 과정이 진행된다. 꼭 수술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뭐 요리를 하다가 요리칼로 손을 비었을 때, 그것 때문에 굳이 병원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지나고 하면은, 살이 다 달라붙어 있죠. 죄송합니다. 혈관 신생은 상처 입은 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반응을 촉발하는 것은 상처 부위의 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이 가로막히면서 생기는 저산소증이다. 산소 부족은 혈관을 증식해서 산소를 더 많이 유입하라는 신호다. 실제로 저산소증이 나타나면 상처 입은 세포들은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성장인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염증은 치유 초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식세포와 호중구라고 불리는 염증세포들은 상처 부위로 흘러들어가서 상처에 생긴 세균이나 잔해들을 청소하고 자체적으로 혈관 신생을 위한 성장인자를 분비해서 혈관 신생 반응을 증폭시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몸을 알아서 한다는 거죠. 43페이지에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혈관 신생을 조절하는 체계가 완벽해야 한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많은 요인들이 이런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다. 과도한 혈관 신생으로 병든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혈관 신생이 부족해서 조직의 손실과 사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계속 불필요한 세포들은 없어져야 되고요. 이게 이제 아포토십스라고 하죠. 세포 사멸인데 불필요한 세포들은 계속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것들이요? 호중구, 호산구 이런 우리의 면역 체계들이 계속 없애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생성되는 겁니다. 미세한 암 조직이 몸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몸의 선천적인 혈관 신생 억제 기능 때문이다. 이런 보호 기능은 악성 종양의 혈액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하버드 의대 연구원들이 1914년에 이미 발견했듯이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없으면 암세포는 성장을 멈추고 무해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했을 때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신생혈관을 생기게 안 했더니 암세포가 더 빨리 전이되더라라는 시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종양이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장악해서 자기 자신의 순환계를 증식할 경우 무해했던 암세포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암 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혈관이 통로 역할을 해서 악성세포가 혈류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상황인 암세포의 전이가 나타난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최초에 발생한 종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종양은 수술로 보통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된 사망 원인은 산탄을 퍼붓듯 사정없이 몸을 공격하는 암세포의 전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암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암세포가 전체적으로 다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어느 특정 암 때문에 그게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혈관 신생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다. 혈관의 신생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몸의 선천적인 대응 체계가 활성화되면 암세포에 영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암을 굶겨 죽이자 뭐 이런 책들도 있고 한데 결국은 암세포에 영향이 공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암세포가 가장 즐겨 쓰는 게 어떤 영양소냐 하면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고단백질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탄수화물도 끌어다 쓰고 다 끌어다 쓰는데 지방은 안 끌어서 써요. 희한하게 암세포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콜린 캠벨 박사님의 그 무엇을 먹을 것인가? 차이나 연구에서 나온 얘기지만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암을 유발시키죠. 쥐들한테.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5%, 7%, 10%, 15%, 20%, 25% 공급을 했을 때 이 얼마나 빨리 암이 전이되는가를 실험한 그런 결과들이 있죠. 그랬더니 10% 이하로 했을 때 특히 이제 암이 심한 경우에는 7% 이하로 하니까 암이 더 이상 전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끌어다 쓰지만 7% 이하로만 식단을 조절한다고 한다면 암의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콜린 캠벨 박사님은 분명히 책에서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45페이지에 생명공학 기업들은 1990년대에 종양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암을 치료하는 혈관 신생 요법의 효과가 최초로 증명된 사례는 대장암으로 종양의 혈관들을 겨냥한 아바스틴이라는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졌다. 이후 다른 많은 암들도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아바스틴을 비롯한 10여 가지 상표의 약을 사용해 신체 고유의 혈관 신생 방어 기능을 증강시켜서 치료할 수 있었다. 치료 가능한 암의 종류로는 신장암, 폐암, 뇌암, 갑상선암, 간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그리고 다발성 골수증 등이 있다. 이건 이제 이분이 본인이 책을 쓰는 여기에 맞는 내용들만 또 골랐기 때문에 이럴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과도한 혈관 신생은 암 외에도 시력 손실을 비롯한 다른 많은 질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근데 세포가 나으려면 신생 혈관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그 세포에 혈액을 공급해 줘야 돼요. 혈액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건강할 때 우리가 눈앞의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혈관에 방해받는 일 없이 수정같이 맑은 체액을 거쳐 망막에 닿고 뇌에 인식되기 때문이다. 눈의 혈관 신생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어서 망막의 혈관을 감싼 내피세포는 보통 평생 단 2번만 분열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시력 손실의 주 원인인 노인 황반 변성과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실 모두 혈관 신생으로 비정상적으로 얽힌 혈관 따발이 생기면서 체액이 유출되고 출혈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불필요한 혈관 신생에 따른 이런 끔찍한 결과로 시력이 파괴되는 것이다. 결국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일단 갈증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안 먹거든요. 물을 안 먹으니까 순환이 당연히 늦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빨빨 짜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류마티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파괴적인 효소를 분비하는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효소들은 연골을 파괴해서 격심한 관절통을 유발한다. 또 피부가 흉하게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인 건선에서는 피하에서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이 진행되면서 부종, 가려움, 통증을 동반한 홍반을 유발한다. 알츠하이머병도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근데 알츠하이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츠하이머병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논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순환의 문제거든요. 순환의 문제입니다. 그 빨리빨리 그 아밀로이드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 배출이 안 돼서 쌓여서 뭐 그렇게 된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세 악효세포라는 그 뇌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얘네들을 빨리빨리 집어삼켜서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작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제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만도 혈관신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저자께서는 굉장히 이 혈관신생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근데 몸을 지키는 거긴 한데요. 예. 비만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이지만 이게 참 비만도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과식과 불건전한 식습관은 혈관신생을 자극하는 성장인자의 혈중 수치를 높인다. 종양과 마찬가지로 지방 덩어리도 지방 세포에 영양을 공급할 새로운 혈관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당뇨도 마찬가지고 말초신경 질환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흔한 원인은 항암 치료제다.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신경의 순환계를 파괴한다. 자, 여기 이게 정답일 거예요. 순환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치료를 보조하는 수단뿐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결국 먹거리입니다.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즐겨 먹는 몇몇 음식들로 혈관신생 방어체계의 양쪽 측면을 모두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 먹고 어떤 음식을 곁들여 먹는가도 혈관신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혈관신생의 영향으로 생기는 질병을 예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국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좋은 원인과 뭐 수술법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식단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모든 질병들을 끝내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아주 끝도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한 장 했는데 1장 했는데 이제 벌써 그냥 시간이 이렇게 됐고 사실은 뭐 건강 강의를 하려고 한다면 보통 한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20분 정도 하는 것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체를 다 보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생혈관이라는 것도 결국 다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도 건강에 살 수 있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생혈관이 너무 많이 생겨도 문제겠지만 또 암세포가 만드는 신생혈관을 없애니까 암이 더 빨리 전이되고 더 악화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각자가 주관을 갖고 그러려면 결국은 내 자신이 어떤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은 전문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며 건강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식들을 조금 더 키우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